자,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왜 뜨고 있느냐, 한 4가지 정도의 상황이 있어요. 첫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올 7월에 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관계없이 사람들 간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한번 뒤집어졌죠. 그래서 좀 곤두박질 치던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대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미국 청문회에서 좀 공격을 받으면서 다시 폭락했죠. 그러다가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은 앞으로 이 블록체인 개발에 큰 도전을 하겠다,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라갔고, 또 좋은 쪽으로는 미국 SEC 증권거래소에서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있죠, ETF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또 가격이 또 급등하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을 중지시켜서 오히려 이 암호화폐, 가상통화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정부에서 거래를 금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알게 돼서 가격이 폭등한, 이런 약 4가지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만한 엄청난 회사들, 우버,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리프트,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리브라 코인에 함께 투자하고 함께 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 세계 27억 명의 유저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리브라 코인이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 이 리브라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좋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를 잘 이용하지만 실제 전 세계 50% 인구 이하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자고 일어난 물가가 막 폭등하고 있으니까 자국의 화폐를 믿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코인이 자국 통화보다 더 안전하고 같이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가 기축통화죠. 그러니까 종이를 집어넣으면 금이 만들어지는 게 달러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종이를 집어넣어서 달러를 열심히 찍으면 이게 엄청난 금과 같은 어떤 그런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리브라가 그런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 달러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적으로 미국은 이 리브라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냐?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대형 슈퍼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럼 이 블록이라는 건 뭐냐? 이 거래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 1만 원을 비트코인을 송금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첫 번째 거래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송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거래예요. 이거를 우리는 블록 1이라고 칩시다. 어떤 거래가 됐든 거래가 일어나면 해시 함수, 해시 값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해시 값이, 이 해시 값은 10자리도 있고 16자리도 있고 다양하다고 하는데, 유일무이한 숫자가 하나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해시 값이. 그게 예를 들어 ABC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거래가 일어나겠죠. 이래 딸이 또 엄마한테 비트코인 받은 거를 송금하는 거예요. 블록 2가 되겠죠. 블록 2가 생길 때 마찬가지로 해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바로 전에 일어났던 거래의 해시 값이 이 두 번째 블록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체인으로 엮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거래의 해시 값이 들어간 두 번째 블록의 해시 값이 또 만들어지겠죠, 자동으로. 이게 DEF2라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엄마가 이 비트코인으로 소고기를 샀다 칩시다. 인터넷 상거래에서. 그럼 이게 블록 3인데, 이 블록 3가 만들어질 때 이 두 번째 해시 값이 또 들어간
세 번째 해시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F니까 FG, HI 3번이 이런 식으로 블록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게 약 10분 간격으로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이 비트코인 서버 관리자들한테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거래 내용들이. 그러면 이 노드라고 하는 이 채굴자들, 서버 관리자들은 이 정보의 참과 거짓을 밝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빠가 딸한테 보낸 이 거래를, 예를 들어 해커가 이거를 만약에 1이 아니라 10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10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도 10으로 만들어야 되고 얘도 1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는 사이에 또다시 블럭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 사이에 해킹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모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이 동시에 분산돼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10분이 지나면 참과 거짓을 찾아서 참인 것만 하나의 블럭에 집어넣는데, 그런데 이걸 닫아야 되잖아요. 이 닫으려면 다시 해시 값을 찾아야 이걸 닫을 수가 있어요. 이 해시 값을 찾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이 유일무이한 특이한 숫자니까 이걸 채굴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이 컴퓨터 노드 채굴자들은 이 해시 값을 찾으려고 열심히 하고 찾은 사람이 결국 이 블록을 닫게 되면서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다. 그럼 이게 왜 나왔느냐? 1984년이라는 이 조지 오웰의 소설이 있어요. 이 조지 오웰의 소설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빅브라더라는 말이 나. 빅브라더, 큰형. 그래서 빅브라더가 뭐냐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다는 거, 여러분의 자산이 얼마라는 거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났죠. 중앙은행에서 서민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중앙은행의 시스템이, 뱅킹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서프라임 모기지 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앙은행을 못 믿겠다. 우리 사람들끼리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2008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 유령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만든 거예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이동되는 내용을 처음으로 현실화 시킨 거죠. 비트코인이.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문제가 생겨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가 나오고 뭐 리플이라는 것도 나오고 지금 2만여 종의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스마트 컨트랙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런 블록체인으로 앞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럼 좋은 게 뭐예요? 내 핸드폰으로, 내 스마트폰으로 은행에 들어가서 공인인증 안 하고 수수료 없이 그냥 여기서 미국, 영국, 프랑스, 아프리카에 돈을 보내고 받고 물건을 사고,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아름다운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사람과 사람의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는 거죠. 중앙은행이라든가 나라라든가 화폐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는 이 신뢰라는 게 문제가 됐던 건데, 이 신뢰를 이러한 체인이라는 개념으로 어느 누구도 위조 변조할 수 없게끔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비잔틴 장군의 문제라는 유명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래서 비잔틴 장군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비잔틴 장군이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A가 B한테 내일 여기 공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B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공격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전화로 왔던 전령을 죽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가자고 하고 전령을 보냈는데 얘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이쪽에다가 항복할 수도 있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비잔틴 장군의 문제는 이 믿을 수 없다라는 이 사이버 공간상의 문제를 이 블록체인이 해결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수출이나 수입이나 계약이나 이런 거에서 모든 거래는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뭐 송금 시스템,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시스템,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우리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 시스템의 기준이 될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